자,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합니다. 강력했던 월요일과 화요일 이후에 약간의 충격파가 시장에는 남아있는 듯한데요. 수급 상황도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수도 제각각. 자, 이렇게 방향성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오전과 오후를 또 좀 정리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. 전략 포인트,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. 상무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장 시장 포인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 방향성이 어제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눈치 보기 장세 지속이다라고 시장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. 이 며칠 전에는 가을 지자 행보를 보였죠.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가 이제는 눈치 많이 보면서 이쪽도 저쪽도 안 가고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시장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눈치 보기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거래대금하고 순매수, 순매도, 순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매도냐, 매수냐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. 이 코스피 같은 경우 11월 6일에 15조였습니다. 그리고 11월 7일에는 12조였고요. 이 11월 8일에는 7조 6천억, 11월 9일에는 3조 4천, 오늘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3조 4천억입니다. 거래대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죠. 오늘도 한 7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, 그리고 코스닥 가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고 있죠. 11조 3천억, 11조 5천억, 8조 3천억, 4조 3천억.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조 원대 후반, 8조 원대 초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매매 규모를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4일 동안 잘 샀습니다. 11월 2일, 3일, 그리고 4일 날 7천억 넘게 샀죠. 그리고 11월 7일까지 많이 샀는데 이 기관은 사다가 하루 팔았죠. 근데 어제와 오늘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도가 137억이에요. 거의 판 것도 아니죠. 이 코스피 전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기관 같은 경우가 758억 순매수인데 오늘 외국인 196억, 기관 958억입니다. 순매수의 규모가 굉장히 작죠.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제 이 양매수긴 합니다만 매수 규모가 322억, 56억이었다가 오늘 양매도긴 한데 어제 양매수일 때보다 오늘 양매도일 때가 이 코스피 지수가 좀 덜 빠졌죠. 외국인 170억, 618억, 기관 618억 매도.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방향성을 좀 보고 있는데 볼 게 많죠. 우선 시장 한번 공매도에서 쫙 올라간 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,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. 쇼커머 물량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 그러면 2차전지 계속 좋은가라고 봤을 때 전기차 요즘에 좀 잘 안 팔리고 있잖아요. 전기차 계속 걱정은 되고 있고 그러면 지수가 확 올라가느냐? 외국인 그렇게 많이 안 사거든요. 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CPI 발표 있고 17일 날 미국 예산안 협상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을 때 시장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, 그러니까 채권금리 인하된다라는 거,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거냐, 이게 정답이냐, 확실히 그렇게 갈 것이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면 확실히 대답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도 줄어들면서 눈치 보는 상황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보면은 2차 전지주에 대한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.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1.94% 하락을 하면서 좋았어요. 쇼커브 물량 나온 날 20% 이상 올라가면서 종가 22% 상승했는데 문제는 그 상승 거의 다 까먹고 있어요. 지금 3일 동안. 그 다음날 11월 7일에는 10% 하락했고 수요일에는 어제는 1.24%, 오늘도 2%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변동성이 큰 게 이제 에코프로죠.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. 이렇게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다. 공매도에 대해서 쇼커버 물량으로 해서 공매도에서 우선 급한 물량 잡고 나서 보니까 다시 2차 전지 투심이 좋지 않았었지라는 부분들이 차트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런데 오늘 좀 강한 부분들, 종목들 좀 살펴본다라면은 음식료 업종들이 사실 주가가 음식료 좀 심심하죠. 음식료 심심한데 음식료 업종들이 좀 주가가 일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섬유의복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섬유의복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두 섹터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시장에서
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섹터는 아니죠. 그런 점이 있고, 그리고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종목도 별로 없다라는 점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, 그리고 이 섬유유복 같은 경우는 하반기 또 지금 추워지고 있죠. 추워지고 있을 때 투심 좀 좋아진다라는 점, 이런 모습들이 있고, 그리고 오늘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은행주들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KB금융이 3% 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음식료, 섬유유복, 은행주까지 세 종목 공통점 주가 부담이, 가격적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게 특징적이고, 이 세 섹터가 올라간다고 시장이 올라가고 세 섹터 떨어진다고 시장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죠. 시장 지수의 영향력이 좀 낮으면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섹터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.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은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소화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고, 그러면 뭐 사야 되느냐? 이 매수 매도 금액, 뭐 거래대 금액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산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지 않은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뭐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다. 어쨌든 시장 자체가 흥행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고 있는데, 상무님 보시기에 이게 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십니까? 네, 우선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는 확실한 언급,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이 시장이 좀 더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며칠 전에 앵커님께서 산타랠리 한번 물어보셨던 적이 있는데, 이 산타랠리도 준비를 해놨죠. 준비를 해놨는데 산타랠리 오려면 이 둘 중에 하나, 뭐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, 근데 금리 인하 언제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, 요 정도라도 발언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좀 더 환호하면서 이런 이 얇아져 있는 박스권, 사실 지금은 좀 박스권이라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한 거죠. 이 상황에서 2,500 위로 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나올 수 있는데, 지금은 2,300선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했다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, 여기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. 사실 상승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2,400에서 2,500 사이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. 이런 상황인데,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타랠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이 멈췄습니다. 혹은 내년 뭐 6월이든 7월이든 뭐 내년 중반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,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좀 답답하고 좀 힘들지만 어려운 시장의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네. 방향성이 나오는 신호는 결국에 금리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어쨌든 알고 가는 게 좀 덜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? 우선은 두 가지 섹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.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2차전지가 오늘 이게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분봉인데요. 아침에 좀 시작을 했다가 다시 좀 떨어진 상황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43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에코프로도 분봉 보시면 아침에 좀 더 상승했다가 LG에너지솔루션하고 분봉 거의 비슷하죠.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여기에서 2차전 지주가 낙폭이 지금 더 커지거나 좀 더 줄어들 가능성, 사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그래도 커지기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, 이 2차전 지주의 방향성이 지수의 낙폭,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냐,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바로미터 2차전 지주가 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두 번째로는 반도체주, 이 둘 다 전기 전자 섹터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.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선방을 하고 있고, 오늘 삼성전자 양봉 내면서 다시 7만 원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,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, 그리고 2차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, 삼성 SDI,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하락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, 이 두 가지가 오늘 지수의 이 상승폭, 낙폭을 결정하고 있는,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포인트. 물론 시가총액도 그 두 섹터가 국내 중에서 가장 큽니다만 오늘은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 다음 주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밤에 파월 의장 IMF에서 발언을 하고 있고, 14일 CPI 발표 있고 17일 미 예산안 협상이 있는데,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, 그리고 미국 FOMC 연준위원들 외에는 영란은행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리 인하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. 영란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하겠다 치고 나가면 다른 데서 금리 올리기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영란은행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연준위원들에서
뭐 금리 인상 멈췄다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도 같이 좀 살펴보시는 그런 한 주가 오후장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도 살펴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매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2차 전지는 낙폭 과대 종목이 어떨까라는 생각, 그리고 반도체는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동안 해봤는데, 투자 아이디어로는 어떻습니까? 우선 이게 항상 종목들이 시장이 좀 좋을 때는 다 같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선별해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선별해서 상승하고 이렇게 가죠. 근데 지금은 그런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환경들, 같은 sek터 안에서도 움직임에 대한 속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에 이 가장 큰 힌트를 얻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먼저 달릴 때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보다는 앞서 있는 대장들이 먼저 달려갑니다. 이 대장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고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, 뭐 에코프로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.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분명히 좋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진 게 맞죠. 좀 전에 SK 하이닉스도 12만 원 살짝 아래로 갔다가 다시 13만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. 6만 7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7만 원 위로 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느냐, 빠른 속도로 못 올라가죠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빨리 올라가면 지수도 빨리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게까지 매수가 많이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물론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가는 거는 이 대형주들을 먼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AI도 괜찮고요. HBM 관련주도 괜찮고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괜찮습니다. 실적의 개선 시기는 내년입니다. 분명히. 금년은 아닌데 장비주들은 발주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생산량이 조절 중이죠. 그러면 장비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이 실적은 숫자로는 내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심은 지금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 전체적인 방향,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앞서 있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이 대형주들을 먼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탄력 정도는 부품주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투심이 좋아져서 반도체 장비주들 이 탄력성을 본다라면 반도체 장비주까지 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주도주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주도주와 개별주, 또 어떤 분께서는 좀 개별주에 요즘은 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와가지고 상무님께서 보시기엔 주도주하고 개별주 어느 쪽에다 포트를 지금 꾸리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? 우선 가장 무게중심은 주도주의 가장 큰 비중은 주도주에 져야 됩니다. 이게 어쩔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주도주가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개별주에 가장 포트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죠. 이 포트폴리오의 1번은 이 잃지 말자에 1번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수익을 내자보다는 마이너스를 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주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무도 이견이 없이 반도체 쪽입니다. 이게 AI의 반도체가 됐든 HBM의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반도체 앞서 있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됐든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서 주도주 비중이 가장 좀 높아야 되고요. 근데 그 반도체 말고 다른 주도주는 주도 섹터는 뭔가라고 봤을 때 그 다른 주도 섹터가 확 생각이 안 들죠, 지금.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, 이 가장 큰 비중으로는 주도 섹터에 비중을 두고요. 그 비중 외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주도 섹터가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고, 반도체도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굉장히 탄력 있게 가는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포트의 무게는 주도 섹터로 잡으시고요. 그 외에는 오늘 강한 사실은 섬유유복 같은 경우도 투심이 굉장히 좋아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실적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죠. 이런 시가총액이 물론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더라도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 하반기 실적 혹은 내년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 외의 종목들로 포트를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구성 요인이 크게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. 주독 섹터는 지금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에 조금 더 무게를 주고 개별주 쪽에서는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좀 더 세부적으로는 섬유의복이나 화장품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전략 포인트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